네,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며 을사년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뱀은 지혜, 변화,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뱀의 허물을 벗는 행위인 탈피는 성장과 도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탈피의 마음가짐으로 2025년을 시민과 함께하며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종시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회복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정과 교육 행정에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우리 의회를 이어주는 언론인 여러분과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해 95회 정례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연말 농기계 임대사업소,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세종형 스마트팜 농업 기반시설을 방문하여 농기계 장비 사전 예약제와 로컬푸드 가공, 공정 등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도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겨울방학 중 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 및 중식 지원 상황을 세심히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삶을 현장에서 살피며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강준현 국회의원을 만나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상징구역 건립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1월 14일에는 특위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지역구 김종민, 강준현 국회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국회 세종의사당에 조속한 건립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2027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는 1월 22일 위원회를 열어 대회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선수촌 조성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며 우리 의회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전국 광역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책 전문 지원 인력 확충, 3급 직제 신설 등을 위해 국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연휴 전날인 1월 24일에는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들이 세종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장을 보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인분들께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의회와 시, 교육청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차갑게 얼어붙은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96회 임시회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2건으로 조례안 67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9건, 보고 5건입니다.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현미, 김효숙, 유인호, 김여록, 홍나영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국가 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그리고 2025년도 시와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윤지성, 김현미, 이현정, 홍나영, 김재영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회기인 만큼 제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해에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봄의 길목에 들어서는 입춘입니다. 날씨뿐 아니라 그동안 시민들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게 했던 엄중한 시국과 경제 상황도 봄의 따뜻한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2025년 새해 시작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숙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1일간의 회기 중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2월 4일에는 결의안 한 건을 심사,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등 총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에 2월 10일에는 의원말이 조례안 16건, 시장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14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가족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 다자녀 가족 등을 추가하고 조문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과 영업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복지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따른 문화이용권 용어 반영, 위탁 규정 개정, 사업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염이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부담 경감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희귀질환 관리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여 세종 시민의 사회적, 문화적 기초 능력 향상과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범위를 한 매당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정비하는 등 납세 고지서 및 이의 신청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년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 및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요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위해 미술진흥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역 작가의 미술품을 본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구매, 임차,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에서 다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건설적인 비판에 감사드리며 더 함께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경충일보 김재훈 기자인데요. 이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도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에 관해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중도장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의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은 장애의 발생 시점이나 장애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중도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마련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 질문드립니다. 네, 저희가 중도 장애인을 정의하는 것은 선천적 장애인이 아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을 중도 장애인이라 일컫고요. 저희들이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중도 장애인의 전환 재활 지원 체계에 대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세종시와 함께 협업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도 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심신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와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을사년 첫 회의를 앞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 시민과 머리를 맞대어 당면한 현안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노력하여 시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는 1월에 여성기업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여성기업 지원 정책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이 시민의 일상에 따뜻함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96회 임시회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제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5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태풍, 이상저온, 병, 해충 등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장의 재해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 의무,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행정 예산 지원,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면제 대상을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여름철 에어컨 사용 급증으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외기실 관리사업 예산 지원, 실외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버스 정류소에 대한 철거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시장에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시 경관 저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안신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활동 지원, 청년 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능 및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농기계 운반 대행 사업의 시행 근거 및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고령농, 영세농 등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금지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장의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보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박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 약용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 약용작물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약용작물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공익 목적의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 등의 경우에 존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 녹지 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 및 긴급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가 신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작물 재배 현황 실태 조사 실시, 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타임스 최문과입니다. 그 16쪽에 그 안신혜 의원이 발의한 농업 청년 육성 보면은 이제 이 드론을 활용한 어떤 지원 거기에 이제 주안을 또 썼는데 사실 뭐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거라는 걸 저도 잘 아는데 그렇다면 이 드론 정도를 활용하는 이 정도 하면 이 농업인 육성이 가능한 걸로 보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그 농업인 육성에 관한 어떤 것들을 뭐 의회에서 제안을 뭐 이미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또 안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또 심사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일단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떤 주거 향상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또 그 농촌 지역에 맞게끔 청년 농업인의 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필요성의 부분에서 요즘 농업들이 이제
과거에는 많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졌지만 지금은 이제 드론이라는 어떤 신기술적인 면을 이제 측면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청년과 이런 드론의 이용을 좀 접목시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이제 청년 이제 드론 이제 병해충 방재단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음은 윤시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작년 말 여객기 참사를 비롯하여 최근 잇따른 사고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종시의 안전 분야를 관할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세종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의 도달을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지금부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집행부의 주요 역전 사업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 안전한 삶 속에서 학생은 꿈을, 시민은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이중 교육청 소관은 15건, 시민안전실 소관은 1건, 소방본부 소관은 1건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의 14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한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행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활성화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이 탐구 능력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이 직업생활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도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난예보 경보 발생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과 대피소 위치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여 전파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자문기구인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의 위촉 가능한 위원회 범위와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활동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은 제도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법, 학생의 어문기범에 따른 국어 사용, 손글씨 바르게 쓰기 등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 소방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 5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헌법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익히고 민주적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학생들이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상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을 7일로 변경하고자 보상급 지급 신청 안내사항을 정비하는 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종교육의 핵심은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반복론을 익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종교육은 항상 과학적 근거와 실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밝히는 길에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환위 소관의 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본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에 단 한 곳도 없는 조례이고요. 또 학생들을 위한 또 생소한 교육 조례를 이제 세종시가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학부모들과 단 한 차례도 소통하는 장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대해서도 교환위원장님들은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또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의원님들께서 각각의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타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수정하고 바로 잡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요 근래 이제 그 헌법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분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주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과정을 이어가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세종시 전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으니 그거와 함께 더 포함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TN 뉴스의 이기종입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만 10년 동안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10년 동안의 과정에서 통시적으로 1년부터 10년까지 앞으로 이어지는 12년까지 이어지는 속에서 세종시의 교육과 인재 양성이 얼만큼 변했는가라는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최경영 교육감님의 성과 분석이 올 한 해 이루어질 계기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완돼야 될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요번에 세종시에서도 유일하게 그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이제 나타났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2년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소통은 계속 이어가는데
일단은 도농공동학구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이런 부분이 좀 활용이 되어지지 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깊게 남고 있습니다. 우선 면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학령 인구가 당연히 감소하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갖추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지역은 대부분 이제 체험활동 및 기타 농업과 자연환경 이런 형태로 쏠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모두 대부분 그러면 특별화된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편리성을 요구하는 곳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선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그 학교에 맞게 신입생 및 학생들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과밀 학교도 있고 과소학급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 학교의 초등학교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 장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당연히 거주지를 이전을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 맞춤형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 자원의 효율화 측면에 있어서 뭐 교통이니 교육 프로그램이니 뭐 방과후 활동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정비가 좀 더 필요하고 지역 커뮤니티 지원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지역 주민분들이 학교와에도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잘 조성돼서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는 한데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25년도에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이제 학교에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하고 그런 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현입니다. 먼저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제96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실행 가능성 및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제96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처에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및 2025년도 의원 연구 모임 등록 심의 협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세종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원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사 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검토 그리고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모임 등록 심의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원 연구 모임 신청은 총 6건으로 현재 관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세종시 공공기관에 더 많은 지역인재가 취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신일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지역인재 참여 연구 모임, 상가 공실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김효숙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 모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현석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세종시 친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 모임, 미래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순열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세종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 모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융합교육 과정을 발굴 및 적용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윤지성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융합교육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 연계 방안 모색 연구 모임,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정주 여건 마련, 자립 지원을 통한 공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홍나영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정주 외국인 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 등 이상 6건입니다. 신청된 연구 모임의 등록 및 심의는 연구 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정과 교육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 여부와 전문성, 실효성 등을 놓고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사년 한 해는 모두의 가정에 풍요롭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